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이유는 당의 목적과 활동 전부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결국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상이고 아로의 내란 음모 사건 역시 통진당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8당파가 모여 통합진보당이 출범합니다. 이외에도 전현직 의원님들과 예비군 후보자님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무자들께서 시간이 필요한데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전국본과 그리고 국민의 명령이다. 바로 열차 중단하라.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서신 분들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4월 이후의 일로 미루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월 15일 이후에 당장 한미 FTA 발효를 막는 싸움을 어떻게 당대표로서 끌고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야권 공조를 어떻게 그것과 관련하여 회복시킬 것인지를 책임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북한을 향해서 도발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정희 대표는 북한이라는 단어 대신 북이라고만 말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정세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군사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계속 침묵하다가 북한의 미사일 협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제서야 북한을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신 3번 모두를 북이라고만 했습니다. 북에 즉각 북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북은 미사일 시험. 이 대표는 과거에도 북한을 주로 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 북한을 언급하면서 북이란 표현을 18번 썼습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이란 말이나 똑같은 의미가 남한,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북한에서는 금지되는 의미 중에 하나죠. 북이란 말을 쓸 때는 상당히 북한을 거슬리게 안 하고 북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거나. 통합진보당 측은 용어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뿐 특별한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국가를 부정하고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불렀던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북이라고만 부르자 정체성에 대한 물음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이 계속 실용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지난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북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북 성향 의원들이 그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에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종북 세력과 결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사상은 북한의 주체 사상과 같은 사상이라면서 통진당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자료가 있다면서 220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문건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통진당 내부 핵심 활동과 비밀 교육 자료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입니까? 핵심 활동가입니다. 그 활동가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비밀 교육 자료인데요. 예. 그 통진당 조직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 아로의 합법적 외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로가 있고 통진당이 있으면 그 중간에 예. 활동가 조직이 있습니다. 한 500에서 8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입니다. 8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500에서 800. 500에서 800. 존폐 기로에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막말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대중집회에서 박 대통령을 일관되게 박근혜 씨라고 부른 겁니다. 연설 내내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바로 저 새누리당이 1인 정당, 독재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지난 3년 동안 내사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다량의 녹취를 통해 구체적인 내란 음모 혐의를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쓰는 단어나 표현이 아주 특이한 게 많습니다. 모두 북한식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뭐 이런 것까지 몽땅 다 조작했다 이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우리나라를 남녘으로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 의원이 강조한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북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내건 구호입니다. 모략책동, 조선민족, 자주, 동지, 미국놈 등도 북한식 표현입니다. 모략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애국의 열렬한 남녘의 열혈 청춘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기 의원의 집과 오피스텔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종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각종 현금 뭉치 외에 이상한 편지들이 발견됐는데요. 이른바 충성렌제 맹세 편지입니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 이석기 의원의 주소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국정원은 이곳에서 도청 탐지기 한 대와 북한 대남혁명론, 지도 핵심 육성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이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이 의원이 실제로 거주했던 서울 도화동 오피스텔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선 이 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 57통과 5만 원짜리 지폐 1820장이 든 등산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또 지자체에 들어가 공세적 역량 배치라고 이 의원이 쓴 메모도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의원의 비서는 기물을 파손하며 압수수색을 하려는 수사관에게 격렬히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아침 7시쯤 이 의원이 오피스텔에 나타났다가 택시를 타고 황급히 도주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통진당 통합과 야권 연대 과정이 이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문의 각본대로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국회의석을 양보받아내는 것과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말 경악스럽게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지난 5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경찰서와 전화국 등 국가기관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혁명가요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는 국정원이 자체 입수한 지난 5월 합정동 모임 상황을 기록한 녹취록 발언들을 토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습니다. 정치인에게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33년 만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잠깐 먼저 계속 불평을 행사하실 겁니까?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예상하셨어요? 구속에 대해서 예상하셨어요? 구속될 거 예상하셨어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양측을 대표해서 직접 변론에 나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때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지난 총선 때 이 통진당과 연대를 한 원죄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은 당 차원에서는 적어도 당 차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과 분명히 선긋기를 한 상태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이자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일탈 그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어떤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그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바로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라는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통진당의 해산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새정치연합은 통진당과 분명히 선긋기를 했는데 당의 유력 정치인이 당 방침과 차이가 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과거 민노당 시절 통진당과 한 둥지를 썼던 정의당은 정당의 존폐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겁니다.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을 추종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당 해산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찬성 8명, 반대 1명. 헌법재판관들의 압도적인 해산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은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김희수 재판관 1명만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헌재는 통진당이 폭력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제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 대한민국 체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 말미에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다른 정당에 대한 이념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비총구인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또 비총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총구인이 현존하는 정치 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비총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 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본안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의 이유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 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8인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이고 기각 의견은 김희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입니다. 한편 인용 의견에 대해서는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 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2013 헌사 907호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 문구를 삭제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4시간 뒤에 실수를 인정하고 자유 문구를 다시 넣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발표했다가 한밤중에 번복한 적이 있었죠. 오늘 보충 설명을 내놨습니다. 6대4 정도로 현재의 헌법 조문을 수정하지 말자는 쪽이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어있던 헌법재판소장에 김희수 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뚜렷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진보 성향의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김 후보자는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주도한 통진당 해산을 위한 심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법조항에 대해서도 홀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충 의견을 달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5일 실시된 전북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의 뿌리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해 강제 해산한 통합진보당입니다. 통진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기관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대한민국 집단입니다. 통진당 출신들은 당이 해산된 뒤 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김재현 전 통진당 의원이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등 진보당원 상당수가 통진당 출신입니다. 강성희 당선인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 씨의 대학 후배이자 통진당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했던 세력이 국회에 재진입한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준 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